물줄기 읽기. 여름철에만 비가 집중되는 기후에서 전통 농경사회를 일구었던 우리나라에서 물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모내기를 해야 하는 봄철에 가뭄이라도 든다면 제 논에 물대기는 가족들의 그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오죽하면 아전인수란 속담이 생겼으며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과 제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겠는가. 조상들이 물을 소중히 여긴 인식은 인간과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풍수에도 그대로 녹아들었다. 풍수 그 용어 자체에서 이미 상징되듯이 물은 산과 더불어 풍수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래서 조상들이 터를 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물의 조건을 따지게 되었다. 즉 식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될 물이 마을이나 도시 영역을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에 터를 잡았던 것이다. 풍수는 조상들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여 물을 제물로 상징하였다. 그래서 물이 영역 내에 머물지 못하고 곧장 빠져나가 버리는 곳을 제물도 함께 빠져나가는 곳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풍수에서 터의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 따져지는 물의 조건인 하천의 형태, 수구의 닫힘, 유속, 규모 등은 물이 영역 내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관계가 깊은 조건들이다. 물은 구불구불 흘러야 좋다. 산줄기가 구불구불해야 좋은 것처럼 물줄기 또한 구불구불한 곡선형이 길하고 곱게 뻗은 직선형 물줄기는 흉하다. 물이 구불구불하게 흐른다는 것은 터가 전체적으로 평탄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곱게 뻗은 직선형의 물길은 터가 평탄하지 못하고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다. 주택이나 묘소, 마을 등 모든 용도의 터는 평탄한 곳이어야 하며 물이 곱게 빠져나가는 경사지에서는 좋은 터가 형성되는 법이 없다.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하회마을이 있고 그 반대편에 바위절벽인 부용대가 있다. 사진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물길이 구불구불하다고 해서 모두 길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터의 위치에 따라 물길의 기륭이 달라진다. 물길이 감아 도는 안쪽을 퇴적사면이라 하며 이때의 물길의 흐름을 궁수라고 한다. 퇴적사면은 유속이 약하고 홍수의 염려가 없어 예로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반면 물길이 감아 도는 바깥쪽을 공격사면이라 하며 이때의 물길의 흐름을 반궁수라 한다. 공격사면은 유속이 강하여 통상 깊은 소와 바위절벽이 형성된 곳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이나 묘토로 적합한 곳은 물길이 감아 도는 안쪽이다. 수구가 닫힌 곳이 좋다. 산줄기가 사방을 둘러싸고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면 그 속의 물줄기들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지천들이 모여 하나의 본류를 형성해서 영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물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된다. 물통을 거꾸로 들면 물통 속 물이 주둥이 부분을 따라 흘러내린다. 이때 주둥이 부분이 좁으면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주둥이가 넓을수록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버린다. 수구가 벌어진 마을 앞에는 숲과 연못이 있다. 물통의 주둥이 부분이 영역의 수구와 닮았다. 풍수에서는 물통의 주둥이에 해당하는 부분, 즉 영역 내의 여러 지천들이 모인 본류가 영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출구 지점을 수구라 칭하여 터의 기륭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으로 따진다. 풍수에서는 수구가 닫혀 있어 내부 영역의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을 길하게 여기고 반대로 수구가 열려 있어 물이 급하게 빠져나가거나 물 빠짐이 훤히 보이는 것을 흉하게 여긴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수구가 열려 있는 것은 내부 영역의 생기와 재물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보아 흉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형에서 풍수 명당도처럼 수구가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마을에서는 마을 앞 수구가 열려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숲과 연못을 조성하였다. 숲은 마을 내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며 반대로 마을 외부에서 마을이 훤히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못은 마을의 물이 외부로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과 마을의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던 물을 정화시켜 영역 밖으로 배출하는 생태적 기능도 겸하였다. 물길을 거스르는 산줄기가 있어야 한다. 풍수 명당도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살만한 터를 보자. 근원이 먼 산에서부터 뻗어온 산줄기가 마을 뒤에 이르러 작고 야트막한 주산현무를 일으킨다. 그리고 주산의 좌우에서 뻗어나온 청룡백호가 팔을 감싸듯이 마을을 안아주며 안산주작이 마을 앞에 다정하게 서 있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수구가 조밀하게 닫혀 있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는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형상이다. 그러나 실제 지형에서 풍수 명당도처럼 완벽한 사신사를 갖춘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그런 곳은 이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풍수적 명당으로 널리 알려진 곳을 답사해보면 조금씩의 풍수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구가 조밀하게 닫혀 있어 풍수 명당의 형태를 제법 갖춘 곳은 대체로 산골짜기에 있으며 산줄기로 둘러싸여진 내부 영역의 규모 또한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마저도 일반적인 평지 지형에서는 잘 찾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화는 택리지 복거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속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물을 거슬러주는 산줄기를 찾아야 한다. 높은 산이나 언덕, 바위 등을 가릴 것 없이 힘차게 흐르는 물길을 가로막으면 길하다. 한 겹이라도 좋지만 여러 겹 감싸지면 더욱 길하다. 이런 곳이라야 굳건하게 오래도록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터가 된다. 이중환 지음 허경진역 택리지 서해문집 2007p 157. 위의 설명에서 물을 거슬러주는 산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을 거슬러주는 산줄기란 터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경우 백호 산줄기가 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물이 터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경우 청룡 산줄기가 물을 막아주어야 한다. 물이 왼쪽에서 흘러오면 백호 산줄기가 물을 거슬러야 하며자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오면 청룡 산줄기가 물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룡 백호 산줄기가 터를 향해 유정하게 감아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청룡 백호 산줄기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휘어져 나간다면 이는 물을 따라가는 산줄기산 수동거라 하여 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찰지리산 화엄사의 백호가 물을 거슬러주고 있다자 마을이 주어진 산줄기 규모에 딱 맞게 들어앉아 있지만 청룡이 짧고 밖으로 달아나는 형상이다. 청룡이 어지점까지 이어져 물을 거슬러준다면 마을의 풍수적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을 것이다우. 물의 형태에 따른 기흉. 산의 형태를 오행으로 분류한 것처럼 물의 형태 또한 오행으로 분류하여 기흉을 판단한다. 간단히 말하면 물이 직선으로 곧장 흘러가는 것을 흉으로 보고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을 기라게 여긴다. 그러나 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더라도 터가 물이 감아 도는 바깥에 자리하면 흉하다. 목성수는 물이 터를 유정하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흉하다. 목성수는 일직선으로 곧장 흐르는 물이다. 목성수에는 터 앞을 가로질러 곧장 흐르는 물, 터의 옆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흐르는 물, 터 앞 정면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물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터 앞으로 곧장 빠져나가는 물은 가산이 빈곤해지고 터 정면으로 쏘듯이 치고 들어오는 물은 극히 흉한 물이다. 목성수는 물이 터를 유정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흉하다. 화성수는 물길이 날카로워 흉하며자 토성수는 터가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있어야 길하다우. 화성수는 날카롭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며 급하게 흐르는 물이다. 화산이 날카롭고 뾰족해서 흉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수 또한 터가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도 대체로 흉하다. 특히 터가 물이 감아주는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면 온갖 재앙이 끊임이 없을 정도로 극히 흉하다. 토성수는 직각으로 곱게 흐르는 물이다. 터가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면 길하나 그 반대로 바깥에 있으면 흉하다. 금성수자와 수성수는 터가 물길이 감아 도는 안쪽에 자리하면 길하고 바깥에 자리하면 흉하다. 금성수는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원만하게 감싸주면서 흐르는 물이다. 터가 물이 감아 도는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면 대단히 길하지만 반대로 바깥에 자리한 경우 반궁수라 하여 흉하다. 수성수는 구불구불 흐르는 물이다. 터가 구불구불 휘감아 흘러가는 안쪽에 자리하면 대단히 길하지만 그 반대로 바깥에 위치하면 역시 흉하다. 물의 크기와 영양. 좌로부터 강하천강하수, 시냇물개간수, 곧도락물구역수. 풍수에서는 물의 크기와 영양을 터의 기륭 판단을 위한 주요 조건의 하나로 여긴다. 물줄기를 크기와 영양에 따라 구분하면
가장 큰 것이 강 명칭이 붙어있는 강과 하천이다. 풍수에서는 이를 강하수라 한다. 강과 하천은 주로 도시나 큰 마을의 역량에 어울린다. 그 다음 규모가 큰 물줄기는 강이나 하천보다 작은 시냇물이다. 천 명칭이 붙은 물길들은 통상 상류에서는 개간수에 해당되다가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하수에 해당된다. 풍수에서는 이를 개간수라 한다. 시냇물은 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작은 마을 규모의 역량에 어울리는 물길이며 더불어 개별적인 집터나 묘터의 역량에도 어울린다. 봇도락물은 마을 안이나 논밭의 작은 도락물을 의미한다. 풍수에서는 이를 구역수라 한다. 비록 물길의 크기와 규모는 작지만 개별 주택이나 묘터의 기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물이다. 한편 일반적인 식수와 농업용수 측면에서는 간과되기 쉬우나 풍수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길이 있다. 우천시에만 물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이다. 풍수에서는 이를 건류수라 한다. 일반인들이 통상 생각하는 물길은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이다. 이 물길은 평소에는 지표로 물이 흐르지 않지만 풍수에서 땅의 기운이 물을 만나는 멈춘다는 원칙과 물길은 물의 통로이자 바람의 통로인 점에 비추어 건류수도 중요한 물길로 여겨진다. 좌로부터 마른 골짜기 건류수, 주택 뒤에 작은 고림두수, 묘소 뒤에 작은 고림두수, 건류수보다 더 작은 골짜기도 있다. 이 작은 골짜기는 물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의 형세로서 찾을 만큼 규모가 작아 자칫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이 작은 골짜기 또한 주택과 묘터의 기륭을 판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주택이나 묘소의 뒤에서 털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임두수라 하며 풍수에서 극히 흉한 것으로 치는 물이다.